자, 오늘은 다시 이제 또 4주차로 시작하는 1주차입니다. 1주차. 그래서, 오늘이 보조지표 세팅하는 날이에요. 네, 보조지표 세팅하는 날이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현물 거래, 그 다음에 선물 거래,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어떻게 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6월 23일부터 제가 리플 코인 숫자 늘리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또 쌓인 노하우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는 지금 일단 선물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보조 지표는 여러분들 리플 보이시죠? 리플. 그래서 업비트 기준으로 보조지표 설정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이낸스 하고,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보조지표는 현재 밑에 파란색 빨리 그물처럼 위아래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을 볼린저 밴드다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움직일 때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잖아요. 그럼 얘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 그물 안으로 당겨서 들어오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면 지가 어떻게 해요? 얼마 못 가서 바로바로 들어와요. 여기도 그렇죠. 튕겨져 나가고 튕겨져 나가고. 밑으로도 이렇게 뚫고 내려와 봐야 지가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볼린저 밴드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이렇게 하는 볼린저 밴드만 이용해도 좋은 게 볼린저 밴드고, 두 번째는 이제 이동평균선. 이평선은 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지금 흰색 바탕에서 검정색이 어떻게, 여기는 7일선, 빨간색이 21선, 요건 61선인데 지금 세팅을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다 지울게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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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일 먼저 이쪽에 가셔가지고 지표 보이죠? 지표를 누르고 여기서 BB 이렇게 하면 볼린저 밴드가 뜨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그럼 어떻게 볼린저 밴드가 떴잖아요. 위아래가. 그죠? 네. 색깔을 본인이 바꾸고 싶을 때는 톱니바퀴를 누르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해야 되니까 지표를 누르고 그 전에 MACD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RSI.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동평균선 MA. 이걸 3번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큰 확대를 화면을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MA V자를 제일 먼저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인풋에서 날짜를 7일로, 7일 이동평균선. 그죠? 색깔은 어떻게 해요? 검정색으로 설정.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은 디폴트가 9로 되어 있는 걸 20일로 바꾼다. 이제 뭐 다 아시죠? 색깔은 빨간색으로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60일로. 디폴트가 9라는 거, 얘는 파란색으로. 좀 두껍게 할게요, 얘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세팅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떨까? 이 세팅하는 방법은, 어, 선물이나 현물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활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자, 활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볼린저 밴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쫙 벌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는 순간 어떤 순간이다. 밑에 보면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VOL. 여기 보이죠? VOL.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커질 때 볼린저 밴드가 쫙 벌어져요. 그럼 이때가 어떻게 해요?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위아래로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내가 수익을 보기 좋은 타임이 벌어지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위로 쭉 나가면 얘는 내려온다라는. 근데 선물은 잘못 치면 어떻게 해요? 청산당할 수 있어요. 이때를 빔 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자꾸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순간이 거래량이 폭발하는 순간이고, 그때 보면 밑에 보면 MACD 보이죠? 얘가 상승 패턴을 나타내는데 녹색이잖아요. 그럼 이게 따라서 커져요. 이게 1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봉인데, 그죠? 보면 이 거래량이 늘을 때 이 밑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고 MACD가 어떻게 녹색으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을 때를 잘 보시면, 여기죠? 거래량이 어떻다? 이 녹색 패턴이 끝나고 옅어진다는 얘기 뭐죠? 네, 하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전히 어떻게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현재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7일선, 21선, 61선. 정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어떻다? 얘가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튕겨져 나가든 아니면 현재 이 빨간 선이 21선이에요. 20일. 잠깐만, 이놈도 그렇게 할게요. 빨간 선 보이죠? 예. 얘가 주식도 똑같아요. 얘가 이 봉이, 이 리플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21선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21선하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21선이 자석처럼 잡아당겨요. 자석처럼 잡아당겨요. 그래서 21선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동평균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1선을 뭐라고 부른다? 생명선이라고 부른다 해요. 그래서 21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땡겨 올라가, 얘가. 거꾸로죠. 지금 현재 여기 21선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21선을 땡겨서 올라갈 거라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벌어질 때를 잘 보셔라. 그리고 이제 얘가 떨어졌다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가 쭉 오다가 7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21선이 생명선이라 그랬잖아요. 쉽게 못 뚫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21선에 가까이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지가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너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엄마가 잡아 당겨. 너 집 밖에 넘어가면 위험하다 하고 엄마가 잡아 당겨. 21선. 그 다시 당겨 내려오죠. 그래서 항상 이 21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빨간 선 라인이. 그리고 내가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현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볼린저 밴드 상단 이 위쪽이면 내려올 거니까 선물에서는 여기서 매도를 치고 숏 하단에서 롱을 치면 된다. 그럴 때 밑에 거래량을 잘 보시고 MACD를 보시고, 예, RSI를 보셔라. 잘 보시면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폭발하는 이 순간에 보면 RSI도 고점이에요. 이 위에 와 있을 여기가 가장 거래량이 많을 때거든요. 고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보면. 예. 그리고 밑에를 보면 거꾸로 어떻게 해요? 밑에가 빨간 선이 뜰 때인데 밑으로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다. 그때 보면 스토캐스트가 밑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 왜 못하냐? 사람들이 자꾸만 예측을 하니까 그래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수익을 보려고. 그게 뭐죠?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봇이라는 것을 활용하지만 원봇이라는 걸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거래량, MACD, RSI,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만을 가지고도 훌륭히 내가 원칙을 지킨다면 좋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라면, 예,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뭐죠?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업비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저 장상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업비트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리플을 샀다 팔았다 할 때 기본적으로 장 선생님 잘 들으세요. 원봇에서 L이 뜨면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그죠? 매수를 어떻게 해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그냥 네, 시장가로 바로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S가 떴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매도. 시장가로 바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금액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루에 뭐 L과 S가 한두 번밖에 안 뜨니까 심심한데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 제가 지금 라인을 거놨잖아요. 이 위에 고점 라인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여기서 요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하루에 L과 S가 뜨는 시간 전에 거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박스권 내에서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쯤에서 어떻게 해요? 이 박스 라인에, 이 라인에 닿으니까 여기서 팔고 기다렸다가 쭉 오니까 한 여기쯤에서 사보고. 아니, 더 내려가는데요? 이건 지나갔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플, 현물 숫자 늘리는 방법은 어떻다? 가격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숫자 늘리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목표는 뭐다? 하루에 1%씩 일복리로 늘리시는 거예요. 일복리로. 자, 그러면 이제 업비트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자, 바이낸스. 자, 바이낸스 세팅은 똑같죠. 그죠? 바이낸스 세팅은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는 노란색이 지금 어떻게 해요? 볼린저 밴드. 하얀색이 7일 이동평균선, 빨간색 21선, 파란색이 61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세팅하는 건 똑같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선물을 하시는 분, 현물을 하시는 분, 공이 생각하셔야 될 건 무조건 이 비트코인이 기준이다. 우리 주식으로 치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는데 코스피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코인들이 다 따라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올라가는 이상한 놈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비트코인은 1시간권 기준으로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하락하고 있죠.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다? 역배열 상태다. 61선이 가장 위에 21선, 7일선. 정확히 역배열 상태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숏을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이켄 아시를 배웠잖아요. 여기서 보면 얘를 딱 누르면 현재 하이켄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이켄 아시를 한 번 더 알려드리면 21 이동평균 여기서 내려오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가냐? 내가 원봇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평선 기준으로 하이켄 아시를 딱 사용하시면 꼬리가 깨끗하죠. 여기가 30분 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꼬리가 망치형으로 깨끗하잖아요. 그럼 뭐죠? 계속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깨끗하고 확대해 볼게요. 보시죠. 여기서 이제 역배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7일 이동평균선 아래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7일 이동평균선 아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가 가장 좋은 숏을 치기 좋은데 언제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숏을 치면 어떻게 여기 꼬리가 없잖아요. 깨끗하죠. 일자로 딱 칼로 자른 것처럼 이럴 때 숏을 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봤는데 두 번째도 그래. 세 번째도 그래. 네 번째도 그래. 다섯 번째도 그래. 여섯 번째도 그래. 망치가 생겼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숏을 칠 타임은 지났다죠. 왜죠? 꼬리가 없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위에가 깨끗했는데 꼬리가 생겼어요. 이건 뭐죠? 추세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15분 걸로 해볼게요. 어떻게 변경되고 있잖아.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추세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원봇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선물을 하는 사람 뭘 한다? 제가 정찰병을 보내놓는다. 1달러로 정찰병을 보내놓는 거. 롱으로 걸어놔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가 터닝을 해서 확실히 하면 어떻게 된다? 밑에가 깨끗해지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때 확인하고 추가로 돈을 더 투입하면 된다. 이게 정찰병을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추세가 변형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봇을 잠깐 보면, 그 비트코인이 어떤 상태인가 보면, 아직까지, 자, 볼게요. 아, 얘가 너무 자주 빠져나온 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보면, 쇼 상태예요. 비트코인을 보면, 얘가 S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하락할 거라는 거야. 근데 밑에가 녹색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하락이 거의 멈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밑에도 보면 이건 바이낸스랑 똑같거든요. 여기가 이걸 확인했죠. S.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S가 떴잖아요. 그럼 얘가 4시거든요. 4시면 4시. 여기잖아요. 16시. 여기에서 정확히 떨어질 거라고 알려줬다는 거죠, 얘가. 이거 새벽 4시네, 새벽 4시. 새벽 4시면 엄청 빨리 내렸네. 여기부터. 얘가 여기부터 새벽 4시부터 비트코인을 떨어진다고 알려줬어. 근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떨어졌냐 보면, 제가 한번 재볼게요. 여기네, 4시. 4시. 여기잖아요. 그러면, 어,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엄청나게 많이 내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원봇을 믿고 하시는 분들은 4시 여기서부터 떨어진다라고 해서 얘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얘가 아직 롱이 안 떴어요. 그런데 롱이 떴다라고 얘는 언제 알려주냐 하면 얘가 7일선 정도를 올랐으면 확실히 하락이 멈췄다라고 할 때 L 시그널을 줘요. 항상 뭐라고 얘기했죠? 무릎에서 알려준다고. 떨어질 때는 어깨에서 알려준다고. 머리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무릎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찰병을 쓰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조지표 배우는 날인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항상 매도, 숏을 쳐야 되고 하단에서 어떻게? 롱을 쳐야 된다. 그죠? 그럼 지금은 어떻다? 예, 숏 관점이 1시간 보면 되죠. 그런데 30분, 15분을 땡겨 보면 어떻다? 옆으로 횡보를 하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하이캐나시, 일반적으로는 캔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거하고 하이캐나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이캐나시를 보면 정확히 추세를 알 수 있어요. 눈속임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잘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배열일 때, 이렇게 확실히 정배열이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정배열일 때만 여기 구간까지만 2% 매매법을 해라. 김현수 대표님 요즘 2% 매매법 잘 되세요? 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구간에서만 하시는 거죠.
예, 될 수 있으면 인자는 좀 마음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네. 그냥 조금 보르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1분봉까지 확인하고 가시는 거죠? 예, 저는 1분봉, 1분하고 3분, 5분 그 세 개를 다 봐가면서 해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러면 이제 얘는 할 타이밍이 안 돼요. 이러면 이거 2% 매매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얘 어떻게 해요? 1분봉을 볼게요. 1분봉, 이러면 김현수 대표 안 하시죠? 예, 예, 이런 구간에 하시면 안 돼요. 예. 언제 해야 되냐? 24시간 지금 할 게 없죠. 10% 되는 게 얘가 떴네요. 얘가 10%짜리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많이 떨어졌어. 얘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얘는 지금 정배열도 아니고 역배열도 아닌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딱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상태예요? 얘는 하이캐나 시로 보면 하락이죠. 그런데 옆으로 보면 횡보죠. 30분 걸 딱 보면 어떻게 횡보잖아요. 15분을 딱 낮춰봐요. 이렇잖아요. 그죠? 얘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녀석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얘도 15분봉 상태로 이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분봉을 한번 보면 얘도 안 되겠네요. 지금 마땅히 없어요. 2% 매매법에 걸릴 만한 녀석이. 거꾸로 어, 하락인 녀석을 한번 볼까요? 어, 얘는 15분? 얘도 지났네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컴프 한번 볼게요. 음, 얘는 지금 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얘는 얘도 애매한데 그나마 1분봉 갖고 숏을 치면 얘가 지금 숏을 칠 수 있는 타임이죠. 왜냐? 1분봉을 보든 몇 분봉을 보든 보세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 하얀색 보세요. 7일선 라인 있죠? 이 선 아래서 움직일 때 숏을 쳐야 돼요. 김현수 대표님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예,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정원백 대표님. 이 7일선 보이죠? 얘 아래에서만 숏을 치라고. 반대로 얘 위에서만 롱을 치시라고. 아무 데나 막 하면 안 돼요. 2% 매매법으로 한다고. 김지현 대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 자랑스럽게 머리를 끄덕일 때야. 어.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에도 잘 안 하는 이거, 이런 타이밍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같은 종목인데도 내가 이게 1분이잖아요. 그럼 요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 30분 쉬세요. 화장실 갔다 오고 차 한잔하고 있다가 이렇게 됐어. 내가 여기쯤에 샀어. 여기서 여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10%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절대 무리하지 말아라. 꼭 이런 구간에서 해보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만 여러분들 그리고 끝없는 추구, 끝없는 추구. 여러분들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어주세요. 끝없는 추구.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얘는 1장부터 30장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장상 대표님. 그래서 하루에 3개, 4개씩 읽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김영수 대표님. 사서 꼭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김준 대표는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읽으시자고. 그래봐야 1년에 꼴랑 12권 읽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적게 읽어도 100권은 읽거든요. 연간. 가능하면 하루 한 권 읽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한 달에 한 권을 읽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현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이낸스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신다? 네, 업비트에서 하셔요. 그리고 이 현물을 할 때는 월렛에서 보면 요거 있죠. 스팟을 가셔가지고 위에 보면 메뉴가 트레이드 있죠, 여기. 트레이드에서 스팟을 누르면 현물로 넘어가요. 현물로. 자, 이렇게 현물로 가서, 리플이 많이 내려갔네요.
50까지 내려갔네. 50까지 내려갔어. 50까지 내려갔어. 거의 여기네요. 자, 보면, 일단, 리플을 한번 볼게요. 리플 개수 늘리기를 하잖아요. 리플 개수 늘리기 하는데, 자, 장상윤 대표님 잘 들으세요. 장상윤 대표님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S일 때 팔고, L일 때 사고, 이걸 하세요. 아시겠죠? 업비트에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무조건 L이 뜨면 매수하고, S가 뜨면 파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신호가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떠요. 이렇게 쭉 당겨 보면, 한 달을 놓고 보면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정도씩 L과 S가 떠요. 이렇게 하는 게 심플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다.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그리고 만약에 이 원봇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느리다라고 할 때는 여기를 가셔서 현물이잖아요. 현물을 가서 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대표님의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업비트도 라인을 거놨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거놓는 거예요. 직전 고점 라인을 거놔요. 그리고 바닥 라인도 거놔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라인도 거놔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미련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얘가 언제 S가 떴나 하면 여기 시간 딱 대보면 오후 5시에 S가 떴어요. 오후 5시에. 그런데 밑에 어떻게 해요? 아직 L이 안 떴으니까 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디서 샀냐? 여기서 샀어요. 잔머리를 굴린 거죠. 어떻게 잔머리를 굴렸다? 여기서 요 위에 꼬리 살짝 보이죠? 요 목에서 딱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왜? 볼리녀 밴드 바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샀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만큼 내려온 거야. 고가에 몇 퍼센트 내려왔나? 2.7% 내려왔어. 2.8%. 2.8% 내려. 이걸 만약에 선물을 이렇게 딱 청산당했어. 근데 현물은 뭔 상관이야. 내가 그냥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L과 S를 뜰 사람들은 지금 장상수 대표님 아직 안 샀을 거예요. L이 안 떴기 때문에. 그럼 L이 어디서 뜰까? 여기서 뜨지 않아요. 아마 이 단계를 지나서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을 활용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과 S를 원보수 활용하면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냥 얘가 신호를 주면 그거 밑이나 위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늘리는 방법이다. 자, 그런데 제가 늘린 걸 공유해 드리면,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어, 잘 보이세요? 네. 어, 6월 23일, 6월 23일, 6월 23일. 장상윤 대표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 개로 시작하시라고 얘기했죠. 6월 23일 날 12,300개로 제가 다른 코인을 다 정리해서 리플을 다 샀어. 그래서 12,300개가 됐어요. 6월 23일 날, 6월 25일 날 한 번 거래하고, 26일 날 두 번 거래하고, 27일 날 두 번 거래, 28일 날 두 번 거래, 29일 날 한 번, 30일 날 두 번, 1일 날 두 번, 3일 날 세 번, 4일 날 세 번, 5일 날 네 번 거래를 했어요. 그럼 총 12일 정도 거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12,300개가 몇 개 됐어요? 16,324개 됐어요. 몇 퍼센트가 늘었어요? 33%가 늘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수를
한 달에 50%씩 늘릴 수 있어요. 샀다 팔았다. 그럼 장상용 대표님은 원본 RSI에서 시그널 주는 데를 L과 S에서 무조건 샀다 팔았다만 하세요. 당분간. 내가 매매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다? 이거를 이 금액도 많이 늘었죠. 6,150달러가 7,904달러 됐으니까 뭐 한 1,800달러 정도 벌었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이 숫자를 이번 달까지 저는 목표가 몇 개냐면 2만 개를 만들 거예요. 초과 달성할 겁니다. 2만 개를. 그러면 제 목표 10만 개가 10월 달이면 될 것 같아요. 10월 달. 그럼 연말 되면 아마 한 22만 개 될 거예요. 내년에 100만 개는 한 5월, 6월 달이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힘으로 코인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낚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낚싯대를 갖고 있다고 고기에 잘 잡히지 않아요. 누구는 그냥 나무 막대기에다가 낚싯바를 줄줄 끼워서 휙 던져도 고기를 굉장히 잘 잡아. 낚싯대가 좋다고 해서 절대로 고기 잘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골프채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비거리가 늘지 않아요. 이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연습하고 계속 분석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코인을 10,000개를 시작해서 내년 전반기 6월 달까지 100만 개를 만들면 얼마나 그랬죠? 10억이에요. 10억. 그게 2,000원이 가면 2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나라에서 2022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보면 현금 자산 10억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부자 반열에 들.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부자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 자산 10억. 재수 없으면 20억, 30억 갈 수 있어요. 리플의 가격이 1,0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건 어떻다? 하나도 어렵지 않다. 리스크는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요. 왜냐? 선물은 청산의 위험이 있어요. 근데 현물은 어떻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현물은 봐봐요. 여기서 제가 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어쩌라고. 코인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지가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오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선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죠? 수면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현물은 무조건 수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현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얘를 어디다가 걸어 놓을까요? 밤에 잠잘 때? 요거 긴 막대 여기쯤에다 걸어 놓고 잘 거예요. 그럼 지가 여기에 팔릴 거예요. 뭐 안 팔리면 말고. 근데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얘가 아래 꼬리가 여기네. 그럼 어떨까요? 여기다 걸어 놓고 자는 거죠. 사지면 땡큐고 안 사지면 뭐 내일 다시 사면 되지. 그죠? 현물은 제가 어제 밤에도 보니까 새벽에 2시인가 3시 반에 깨서 보니까 사졌어. 제 밑에다 걸어놓고 잤더니만. 그러니까 현물은 야간에 여러분들 이제 몇 시에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자기 전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또는 코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적절한 곳에다가 딱 걸어놓고 주무세요. 지금은 이제 0.4889에다 저는 걸어놓고 살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안 갈 거기 때문에 뭐죠? 빨간 거 보이죠? 20일선. 그러면 486일 정도에다 걸어놓고 자면 팔릴 거예요. 뭐 안 팔리면 어때요? 내일 다시 팔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선물 숫자 늘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격을 보지 마시라. 온전히 뭐다? 리플의 숫자를 늘리는 거에 집중해라. 이렇게 하시면 현물이 정말 안전한 거고요. 한 달에 몇백을 버는 건 되게 쉬운 게임이에요. 선물로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 선물은 뭐다? 아주 안전할 때만 해서 내 용돈을 벌면 돼요. 그리고 진짜 자산은 뭐다? 리플 숫자 늘리는 걸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장상윤 대표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가장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리플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리플만 샀다 팔았다. L 사고 S 팔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한 달에 일복리로 따지면 30, 한 4%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박인 거죠. 그렇게 늘면 8개월이면 내가 가진 거에 10배로 늘어나요. 개수가. 그럼 리플이, 리플이 만약에, 보이죠? 리플이, 어, 주봉을 볼게요. 리플을 주봉을 보면, 보이시나요? 얘가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5,000원이었어, 5,000원. 리플의 최고가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 5,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예요? 634원이에요. 634원. 그러면 여기 거래량 많이 보인데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러면 내년에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내년 말이면 어떻게 해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2,000원 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적게 잡아서 1,000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0원 갔을 때 내가 100만 개를 갖고 있으면 10억입니다. 10억.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들어요. 상위 1% 안에 들어요. 자산 기준, 현금 자산 기준.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운으로 되길 바란다. 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네,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요행을 바라지도 않고, 네, 저는 저의 힘으로 지금 리플이 이제 계속 여기서 녹색이 뜨고 하잖아요. 기본봉을 보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가 왔다 갔다 이러다가 여기가 이 하얀색 보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누우면 L이 뜰 거예요. 그럼 장상준 대표님 L이 뜨면 사시면 돼요. 매수. 그런데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 볼린저 밴드하고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싸게 사는 방법들은 저처럼 라인을 이렇게 그어 놓고 내가 만약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다? 여기쯤에다가 그어 넣어도 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지금쯤 L이 뜨기 전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된다? 조금 지나면 얘가 L이 뜰 거예요. L이 뜰 거예요. 조금 지나면. L이 뜨는 가격보다 약간의 리스크가 있겠지만 지금 사는 게 좀 더 싸게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장상윤 대표님은 그냥 원보다 아랫사이를 따라서 한 달 동안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내일 제가 만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연말까지 재능 기부로 이 강의를 해주는 건 제가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서 특별히 많은 걸 알아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내 기술로 어떻게 현금 자산 10억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뿌듯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제가 안 어려운 대표님들은 어려우실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화나지만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극복해야 되는 거. 그런데 현물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왜? 선물은 청산당하고 그냥 돈이 날아가 버려. 현물은 뭐죠? 현금이 남던가 코인이 남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남아. 안 사라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는데 어이씨 한 2.5%나 싸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왜 내 잘못이지 뭐. 내가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샀잖아. 인정하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 그 밤에 어떻게 여기쯤에다 걸어놓고 잘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항상 어, 이 리플 현물 거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비트코인에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 비트코인이 장성 대표님 이거는 아셔야 돼요. 내가
리플이 S가 떴어. L이 떴어. 그 리플이 L을 떠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비트코인을 딱 봤더니만 올랄라? S가 떴네? 이때는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비트코인이 S인데 리플이 L이 떴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조금 스킬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모든 건 비트가 먼저 움직여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가 따라가는 것처럼 비트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능한 비트랑 같은 방향이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비트도 S, 리플도 S예요. 똑같이 S.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장상희 대표님은 리플의 LS로 샀다 팔았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건 항상 비트코인의 여기서도 비트코인의 방향성. 그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얘가 지금 15분봉을 볼게요. 얘도 지금 그렇게 못 내려가고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확실히 얘가 추세를 바꾸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잘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항상 보실 때 1시간봉 기준으로 보시고 1시간봉 기준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4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박스권 위아래에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추세나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현물이든 선물이든 단기로 매매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1시간 봉과 4시간 봉을 기준으로 추세를 빠르게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쭉 보면 4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얘가 어떻게 해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딱 닿죠. 그죠? 보세요,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잖아요.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입니다.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 MACD, 거래량, 이동평균선, RSI 이것만 가지고도 훌륭히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본 RSI가 있으면 훨씬 심플하죠. 신호도 주고 요즘 알람 서비스까지 주기 때문에 뭐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그냥 알람이 실시간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가 등록한 코인 그러니까 올 때 그냥 바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5% 먹고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람 오자마자 바로 사고 한 5% 먹고 바로 나오고. 예. 알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항상 내가 너무 강의를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마무리해야 되니까. 질문 있는데요. 네, 업비트에서 리플을 사가지고 최고점에다가 걸어놨더니 하루 다음 날인가 팔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다가 걸어놨더니 그게 계속 안 사지고 있을 때 이제 네. 다시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업비트잖아요. 예, 예, 자, 업비트인데,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팔았어요, 여기서. 예, 예.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 걸어놨어. 음. 그러면 아니 뭐 2m에다 걸었겠죠. 안 사지고 있다는 얘기는. 근데 너무 늦게 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다? 내 욕심이 과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에다 걸어놨으면 충분히 사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라인을 이렇게 여러 개 걸어놨잖아요. 내가 여기서 팔았어. 그러면 뭐 한 요 정도쯤에다 걸었으면 벌써 사졌을 거예요. 아니면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정배열인 상태잖아요. 정배열인 상태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떨어지면 지금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20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이죠.
그럼 여기쯤에다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랬다가 어떻게 된다? 그럼 여기다 해서 여기다 팔면 얼마냐? 볼게요. 이것만 해도 1.4%예요. 하루 내가 일복리로 팔아야 될 금액을 충분히 초과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고서 내가 이 밑에다 걸어 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내려오죠. 그래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대표님 않고, 제가 음, 저기 634원인가 사가지고 640원인가 팔았거든요. 네. 근데 64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라도 그냥 파는 거죠. 가격에 상관없이. 그럼요. S가 떴다 무조건 파는 거예요. 네. 왜냐면 S가 뜨면 반드시 L은 그 가격 밑에서 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가 아까 어디서 떴나 하면 S가 여기쯤에서 떴어요. 6시쯤. S가 여기서 떴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쳐봐요. 여기나 무조건 팔아야지. 여기서 팔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이득을 본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사도 훨씬 많이 코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본다 안 팔잖아요. 예, 그럼 바보짓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무조건 파셔야 돼요. S가 떴다 무조건 일단 팔아. 팔고 어떻게 된다? 밑에서 사면 몇백 개 늘어나지. 우리는 뭘 한다? 코인 숫자 늘리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코인 숫자 늘리는 게임.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시라니까요. 숫자를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금액이 줄어드는 거. 여기 보면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6,566달러에서 6,489달러로. 그냥 손해가 나도 X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늘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가격을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된다? 코인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목표를 뭐라고? 올 연말까지 무조건 10만 개. 내년까지 무조건 어떻게 100만 개. 그럼 어떻다고? 현금 10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년까지 10억 만들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어렵다? 아니요. 제가 보기엔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L 뜨면 사고 S 뜨면 팔고. 뭘 고민을 해. 원본을 쓰는 사람은 L 뜨면 사고 S 뜨면 팔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한다? 용기를 내면 뭐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면 이걸 보고선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게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이평선에 따라서 위에서 팔고 어디서 산다고? 정배열이면 20일 이동평균선쯤에서 살아.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된다? 위에 볼린저 밴드 위쪽에서 팔아버려. 그죠? 그리고 원봇을 쓰는 사람은 L과 S 신호를 따라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를 갔을까요? 왜 갑자기 바이낸스가 안 보여서? 어, 어. 바이낸스를 볼게요. 자, 바이낸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바이낸스가 익숙들 하시니까, 김명희 대표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업비트가 김명희 대표님은 익숙하니까 업비트에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바이낸스가 익숙하시니까 바이낸스에 가셔서, 바이낸스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에 라인을 좀 그어 놓으시고, 고점, 위에 이 고점을 그어 놓으시고, 여기서 이 정도쯤에서 내가 막 여기쯤에서 샀거나 어디서 샀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를 딱 눌러가지고, 현재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1% 이렇게 눌러보세요. 1%. 여기가 1%거든요. 이 정도쯤에서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왜냐? 그래야 또 밑에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 리플이잖아요. 리플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얘가 조만간에 L이 뜰 것 같아요. 제가 점쟁이가 다 돼가요. 제가 점쟁이가 다 돼가. 좀 있으면 L이 뜰 거예요. 왜냐? 얘가 추세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보다 RSI는 무릎에서 알려준다니까요. 바닥에서 절대 안 알려줘요. 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지금 확인을 다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샀어. 그럼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여기서 샀으면 어디서 판다? 요 빨간 놈 보이죠? 20일 이동평균. 여기까지서, 그럼 얼마를, 여러분 몇 퍼센트를 먹냐? 1.95%. 이틀치를 버는 거예요. 이틀치. 1.95%. 어려워요? 쉽죠? 김진희 대표님, 어려워? 그런데 본인이 하면 어려워. 조은백 대표는 이론을 알겠어. 근데 내가 하니까 안 된다고 짜증나게.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도 잘 안 된다. 그런데 저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올 연말까지 무조건 10만 개를 만들 거고요. 내년까지 100만 개를 조기 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내가 빨리빨리 하는 건 라인을 계속 거봐라 이렇게.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보고 직전 고점 라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현물이든 선물이든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움직이는 게, 우리는 개미거든요. 개미가 움직여 가지고 이 꼬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누가 만들까요? 세력과 기관이 만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위에를 보세요. 요 위에 꽁지를 딱 보면 칼로 딱 자르면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게 똑같이 만들어질까요, 저기가? 여기만 그래요? 여기도 보세요. 똑같이 딱 자른 것처럼 만들어져요. 얘네도 지금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라인들을 딱 거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여기 꼬리, 여기 꼬리, 여기가 딱 맞나요?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이건 기관이 이렇게 프로그램 짜서 만드는 거예요. 개인은 절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이건 못들이, 세력들과 기관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임에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지해서 만들어준 녀석이 뭐다? 예, 원봇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RSI 신호등을. 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못 맞춰요. 여러분, 못 맞춘다니까. 잘 보시면, 이 밑에도 보세요. 이 끝단이 거의 맞죠? 이걸 사람이 맞춘다면 못 맞춘다니까요. 이런 라인을 보세요. 이 위에가 딱 맞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얘기하잖아. 달리는 말이 있잖아요. 빨리 올라탔다 빨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대표님도 여기서 잡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김현수 대표님하고 여기서 잡아갖고 나는 여기서 팔 거 이러면 안 된다. 욕심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지가 얘기했잖아요. 정배열은 여기서 정배열이 지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진다? 20일 이동평균. 부딪혀갖고 다시 올라간다니까? 그럼 얘는 올라가면 20일 부딪혀갖고 다시 내려온다니까? 그럼 여기서 샀어. 그럼 내가 여기까지 한 2% 먹고 팔고 기다렸다가 또 떨어지면 밑에서 사가지고 또 여기까지 파요. 아시겠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코인의 숫자를 하루 1복리로 늘린다. 원봇을 활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L일 때 사고 S일 때 판다. 이동평균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지와 저항을 이용을 해서 하루에 한두 번 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떻게 목표 수치를 무조건 하루에 1% 일복리로 늘린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올 연말까지 10만 개를 모으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100만 개는 있잖아요. 6월이면 만들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현금 자산 10억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 현금 10억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죠? 디프레이션 화폐라고. 디프레이션 화폐. 가치가 상승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우리 일본의 김은희 대표는 와가지고 일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 코인 제조 공장장이라고 부른다요. 매일같이 코인을 늘려주니까 자기를 코인 제조 공장장이라고 불러줍니다. 공장장 맞지? 코인을 만들어주는 공장장이라는 거야. 오죽하면. 그들은 뭘 한다? L일 때 사고 S일 때 팔고 이것만 한다고. 그러니까 장사님 대표님 그것만 하시면 돼. 고민할 필요 없어. 나머지 분들은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잘 보시고 중간에서 내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면 정배일 때는 고점에서 어떻게 된다 파시고 저점에서 잡으려고 할 땐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걸어놓고 사라. 물론 L과 S 기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21일 이동평균선 아래 역배열에서 밑에서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 어디다 팔아라?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팔아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샀다 팔았다를 해서 하루 1% 이상 복복리로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신경 써라. 가격이 뭐 줄어들었다. 여기에 신경 쓰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또 궁금하신 거? 또 궁금하신 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바이낸스에 그 망 같은 거 있는 거, 얘를 설정을 어떻게 해야죠? 노트북이 한 번 다 망가져가지고 다시 고쳐왔거든요. 망이 걸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 아래 위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네. 제가 오늘 영상 여기 영상 녹화본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보면 다 있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네. 여기에 보면 요거 보이죠? 물결 표시. 물결 표시, 네, 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물결. 예. 잠깐만요. 요거 보이시죠? 요 물결. 너무 작아서 잘 뭐가 안 보여요. 여기에 보면 예, 예, 보여. 인디케이터라고 있어요. 예, 얘를 누르면 여기서 예. 다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MA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ML, MACD. 그 다음에 그거는 다 한 것 같은데. RSI. 물결 무늬가 뭐예요? 물결 무늬가 인디케이터라는 보조지표 세팅하는 창이에요. 여기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쳐야 BB, 돼요? BB? BB, BB. 그럼 BB? 볼린저 밴드라고 뜨죠? 예. 네, 이 볼린저 밴드 선택하면 그 녀석이 이 노란색 위아래 된 거예요. 아,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 보시고 오늘 그 녹화본을 올려놓을 테니까 또 한번 보시고 제가 네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었었지만 이 리플이라는 녀석 숫자 늘리기 게임을 하면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정말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능 기분으로 교육을 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습하지 않는 한 절대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올 연말 지나면 계속 이걸 하고 있을까요?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되죠. 올 연말이 되기 전에 저를 붙잡든지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시간을 내달라고 하든지 제가 무엇이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칠게요. 녹화본 올려드릴게요. 네, 수고들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